네, 감독님, 배우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편 추락한계의 연출가 각본 쓴 정현석입니다. 네, 추락한계 이지안 역을 맡은 지안이 이지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락한계에서 린 역을 맡은 김은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조에서 연출, 편집, 각본, 사운드 맡은 이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조에서 톰 역할을 맡은 정인입니다. 네, 미조에서 상재 역할을 맡았던 김철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두 작품 감독님들께 공통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작품 기획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지안 배우를 만나서 시작됐고요. 지안 배우가 린 배우를 소개시켜주면서 둘 간의 대화를 두고 그 대화를 바탕으로 각본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각본과 제가 과거에 전작했던 테마가 제 몸속에 숨은 실종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 연결을 해서 각본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촬영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토리는 감독님께서 직접 구상하신 이야기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조는 사실 제가 좀 고향이 순천인데 좀 두루미 보는 취미가 좀 있었어요. 두루미가 이제 노래하면은 그걸 모니터링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이렇게 상경을 하고 나서 좀 새 구호 봉사활동을 좀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이 투명한 유리벽이나 유리창에 이 새들이 부딪히는 순간을 좀 목도하게 됐고 이 죽은 새들에 대해서 뭔가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마주하는 어떤 직종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청소 노동자 분이실 것 같고 이제 저랑 가깝게 있었던 분들이 이제 저희 캠퍼스 내 청소 노동자 분들이었어요. 약간 그렇게 조금 매듭이 지어지면서 이제 좀 시나리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락한계 정현석 감독님께도 이어서 질문 드릴 건데요. 결국 작품은 모종의 이유로 겪은 상실을 다른 감각으로 대체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 속 사진 합성이나 SF적 상상, 시 등의 그런 감각들을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결국은 이러한 이별과 어떤 상실의 상흔을 결국 몸으로서 치유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영화 속에서 몸이라는 이런 매체가 치유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치유의 형식으로 넣은 건 아니고 최초의 기획은 실제로 지안이 컨택트라는 것을 리네에게 가르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고 그 이전에 대여신들을 찍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장면은 다큐멘터리적인 장면으로 구성을 해서 일종의 모종의 형식적 실험으로서 작품을 배열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저는 치유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화는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창작품이 결국은 창작자를 추방해서 스스로 존재해서 자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창작품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순간 그 관람자들에게 어떤 사유로서 이렇게 해석이 파생되면은 그것만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이에 구멍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연출을 통해서. 네, 실제로 감독님께서 그러한 어떤 치유라는 어떤 코드로 갖고 가신 장면은 아니고 그러한 해석을 저는 그렇게 방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락한계 두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번 지비를 저희가 또 같이 했어서 그때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배우님들이 굉장히 또 감독님과 각별한 사이로 또 이야기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속에 또 내용들이 상당 부분 또 배우님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질문을 많이 안 해주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또 각자 느낀 게 다르겠지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보통 어떤 촬영을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골라서 그들에게 디렉을 줘서 그를 연기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희의 스타일은 각자가 창작자가 되어서 이제 각자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풀어나가는 것이 저희의 이상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쉽진 않지만 자유롭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어렵잖아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그 방식이 이제 시나리오도 저희가 일단 대화를 시작으로서 이제 그다음 시나리오 써지고 시나리오도 당연히 수정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관계하다 보면은 좋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 많은데 이제 완벽하게 계획하기보다는 뭔가 각자의 그 존재를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나오는 무언가를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영화의 마법 같은 일들이 저희한테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안 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아까 컨택트를 이제 치유의 과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상실도 있고 또 이제 사회에서 정말 이제 막 이제 말이 겹쳐지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뒤에 거기 이제 저희가 나눴던 대화 중에 뭐 이제 지안 배우와 제가 청년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사람들이 있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상실 그리고 사회적인 상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컨택트를 하는데 배우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영화적인 순간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인 아픔도 뭔가 사회적인 아픔도 몸을 이렇게 맞닿으면서 치유가 되는구나.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을 저희가 경험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의도하진 않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순간들이 저도 그거를 치유로 이제 보았던 것이 두 분이 찐으로 웃는 약간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게 또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조의 또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톰은 결국엔 상제의 무의식적 이상향으로 읽혀집니다. 자신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연결된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어떤 인물로 보이는데 어떤 롤모델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톰의 네. 이제 사실 이 톰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어떤 차용은 그냥 지나가는 인부 아저씨가 굉장히 힙하게 입으신 인부 아저씨로 봤었어요. 되게 멜빵 바지를 입으시고 수염도 엄청 막 길게 하시고 모자도 하시는데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 저렇게 삶을 즐기고 낙천적으로 살 수도 있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 나오고 이제 그때 그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이제 청소 노동자 선생님들을 마주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거를 좀 느꼈었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대사들이나 말씀하시는 것들로 좀 캐릭터를 점차 구체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미조 두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각의 인물들이 조금 상반되면서도 뭐 이제 영화 끝에 가서는 또 변화가 있긴 하지만 또 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제 각각의 캐릭터의 어떤 해석이나 연기 톤에 대해서 또 감독님과 특별히 나눈 이야기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랑 리허설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리허설을 그 작품할 때 이렇게 많이 한 작품이 별로 없었는데 그 상당히 그 한신을 갖고 정말 오래오래 그 연습했던 그 시간이 그 기억이 나는데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고스란히 그 영화 찍을 때 다 이렇게 그 좋은
좋은 어떤 연기 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네, 뭐 개인적으로 좀 짜증이 나긴 했었지만 이 장면으로 다 잘 표현이 돼갖고 대단히 만족한 어떤 리허설 연습이 아니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혹시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나요? 연습을 처음부터 전부 다 둘이 나오는 장면들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찍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김철민 배우가 그 다른 작품으로 좀 바빴을 때 저는 좀 한가해 갖고 그 감독님과 한 3일 정도 미팅을 한번 한 적도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거의 한 반나절 정말 신신별로 연습을 참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좀 짜증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작품에 너무 좋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류 저도 짜증이 많이 났는데 저는 선배님이 짜증을 많이 내시길래 그걸 많이 참으면서 자연스럽게 끝나고 이제 술자리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중에 조금 기억에 남으신 이야기들 하나 좀. 근데 사실 술자리에서도 기억나는 건 승재 씨의 많은 이야기들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새를 날려보내는 씬에서 사실 이제 원하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휴게 공간 안에서 아마 그때 좀 많이 반복적으로 좀 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왜 안 하냐? 그 연습은 참 많이 했는데요. 그 휴게 공간이 상당히 좁은 그 공간이었는데 직접 그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진짜 그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좁은 공간에서 그 촬영을 할 때 되게 좀 힘들게 찍긴 했는데 예 아주 따뜻하고 또 정겨운 어떤 장면으로 나와서 저 어제 보면서 너무 참 흡족한 어떤 마음의 작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께 네, 손 네,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영화 잘 봤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인기 배우님께 정말 고맙습니다. 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짜증이라는 단어로 분위기 바꿔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락하는 게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 삶을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은 어떤 의도로 그 부분을 그렸을까? 상처도 있고 상실도 있고 접촉도 있었지만 마지막 그 부분들은 반복된 모습이 그려져서 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도가 뭐였는지 그 의도의 뿌리는 또 뭐였는지 감독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 장면이 엔딩으로 기획된 장면은 아니었어요. 최초에는 엔딩은 사실 지연이 누워있는 씬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림 배우한테 어떤 동선을 주문을 했는데 그 동선 그렇게 애드립을 하더라고요. 창문을 바라본다든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너무 좋은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배우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사실 카메라 앞에서 존재하는 건 배우들인데 이 배우들이 제대로 존재하게끔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걸 기대했는데 그런 배우들이 그 각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분들이 그 각본을 흡수하면서 이 카메라 앞에 영화라는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저는 관찰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촬영하는 그 마지막 장면도 저는
사실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관찰자로서 뭔가 어떤 영화적인 장면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건 엔딩에 써야겠다라는 기분이 들었고 그게 말씀하셨던 영화적인 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의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린 배우가 더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린 배우가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게 제가 사실 연기를 했을 때는 그 장면을 찍으면서 굉장히 울컥했었던 장면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그 상실을 했을 때 사람이 정형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갇혀 있을 때 상실에 갇힌 어떤 사람이 정형 행동을 하는 그런, 하지만 그 과정이 있음으로써 또 이후에 치유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 계속 오르락내리락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몸에 이렇게 엉키는 그런 장면 이후에 좀 다시 뭔가 나아지려나 했는데 뭐 파리의 소리라던가 이런 부패감으로 다시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완전 정점을 찍은,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그런 상실에 헤매고 있는 인물들이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조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1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또 마무리 인사 드릴 건데요. 저 승재 감독님께 이제 이따가 인사해 주시면서 질문을 빠르게 하면, 저는 이 작품이 또 요 작품만 봤을 때는 어떤 물론 인물의 변화가 이제 있긴 하지만 결국엔 또 노동자 시위에 함께하기보다는 사실 통과 함께했던 뭐 조류 충돌받은 스티커를 지키려고 한다던가 뭔가 이런 개인이 아직은 사회 문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개인의 문제에 좀 머물러 있다는 인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서 이따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화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좀 그렇게 했던 거는 청소년 노동자 선생님들이 정말 이 영화에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노동자분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 근데 청소노동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노조나 이런 데에 속하지 않고 그냥 되게 자유롭게 그냥 본인들의 어떤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노동자 선생님들도 선택을 하는 만큼 이 관객분들도 이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상제한테는 좀 더 중요했던 것이 이 새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에 대한 어떤 미시적인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게 셋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셋이 거의 공동 창작하듯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든 상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영하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희한테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상업 영화가 많이 저조해진 가운데 이런 독립 영화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절박하게 영화를 만드는 저희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정말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느낀 건 이 너무 멋진 영화인 분들 그리고 관객분들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일원으로서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영화제 그 기간에 수많은 섹션의 그 작품들이 상영이 되는데요. 오늘 그 코리안 시네마 단편 2를 보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저녁 시간인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비 유명 댄 감독님과 배우님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